저희는 한 70년 됐을 때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긴 줄 알았어요. 네네. 거기에 난 조니 뎁이 누구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거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서 대표입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러시죠. 예, 스페인,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다라고 제가 시대를 말한다 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스페인 하면 지금 현대에 생각나는 것은 바로 축구죠. 네. 예, 물론 축구하면 우리는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 리가죠. 여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세계인들은 아마 FC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겠나. 특히 요즘에 축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티키타카죠. 네네. 예, FC 바르셀로나가 전담으로 하고 있는 대명사죠. 말하자면 빠른 패스를 통한 공격수를 끌어내서 결국은 공간을 이용해서 골을 넣는 메시와 그 사비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한 트리오가 돼서 현란한 드리블을 해나가죠. 그래서 엄청난 협동 움직임이죠. 예, 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지금 이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협업인데 그 팀플레이의 대명사가 바로 티키타카죠. 네. 예. 메시가 사실 아르헨티나 선수잖아요. 네네. 예, 근데 또 이상하게 스페인 가서 또 축구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 스페인 선수는 또 누구냐면 호날두죠. 네네. 예. 호날두는 좀 어떠세요? 호날두 너무 멋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외모뿐 아니라 이제 가끔 보면 인성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헌혈을 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약간 사생활적으로 이슈가 있지만 뭐 그 정도 잘난 남자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는 서 대표님께서 이제 성장 마인드셋의 대명사시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유튜브로 호날두하고 메시를 같이 봐요. 네네. 근데 보면은 메시는 뭔가 공유란 개념이 들어요. 네. 공유 형제 같은 느낌. 네. 같이 뭘 하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치로 따지면 약간 레프트 네. 쪽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들고 아니 실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호날두는 정말 열심히 해요. 네 맞습니다. 뭐 눈을 보면 미친 듯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에너지가 막 뿜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사업가다, 네. 내가 CEO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날두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하나의 회사의 팀워크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할 때는 메시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자, 그럼 현대는 그렇지만 과거는 어땠을까요? 스페인이 왜 이야기거리를 줬느냐? 뭐 지금도 이렇게 주지만 아시겠지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대 스페인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청년들이 부럽다. 네네. 부러운 이유는 FC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에 뭐가 있느냐. 사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그거 아세요? 1983년이 돼서야 인도네시아를 따라잡습니다. 저희는 한 70년 됐을 때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긴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잘 산 게 얼마 안 돼요. 1983년부터. 네네. 83년이라고 하면 제가 중학교를 86년에 졸업했으니까 네.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았다는 줄 알았어요. 86년도에. 네네네. 그래서 막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막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를 간 이긴 나라 정도. 그런 밖에 안 됐단 말이죠. 지금 뭐 명실공히 네네. 그야말로 강대국이죠. 네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떠냐면 스페인은 그야말로 축구밖에 없는 나라. 네네. 가난한 나라. 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소위 해서 남유럽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를 자기가 이탈리아 얘기도 좀 했잖아요. 좀 과한 나라. 모든 것이 좀 과한 나라. 그리고 뭐다? 로마. 네.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군주론에 나오는 마키아벨리 얘기를 좀 했었죠. 네. 스페인도 그만큼의 이야기는 있어요. 네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다? 당연히 콜럼부스의 아메리카의 발견이죠. 그렇죠.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유럽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어메이징한 스토리죠. 그렇죠.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항해 시대가 없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경제의 팽창이 없었다면 자본주의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아메리카가 발견되면서 인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아메리카를 누가 발견했냐? 바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발견했죠. 이사벨라 여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덕여왕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요? 네. 예, 뭐 여왕으로 따지면 그렇단 거죠. 하지만 여왕을 제외한다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아메리카 발견.
이게 또 재밌는 거고 이 두 번째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네. 1492년을 넘어서서 15세기, 15세기 한 중반으로 가면은 전 세계 영토 중에서 유럽 국가 중에서 이 스페인이 갖고 있는 영토가 가장 넓어요. 서경 43도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의 영토가 돼버립니다. 네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그렇게 정했죠.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 포카 그림이 있죠? 네네. 이게 뭡니까? 바로 포카죠, 포카. 네네. 예, 이걸 받고 시작한 게 스페인이에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메리카 발견했는데 그 아메리카 발견한 것도 모자라서 그 다 자기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야 서경 43도 동쪽은 다 네 거야 네. 라고 아예 지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세상에 우리나라 따지면 강남을 발견했는데 강남 땅 다 네 거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죠. 네네. 예, 지나가다가 다이아몬드 주머니를 주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이 정도 되면 한 1000년 정도는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재밌는 건 스페인은 그 이후에 100년을 지탱을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캐리비안 해적의 영화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조니 뎁이 누구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거냐면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네네. 모티브로 만든 영국에? 거죠. 네네. 예. 왜? 당시만 해도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황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남미하고 중미에서 나와요. 네. 근데 중미는 어디다? 바로 아스텍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멕시코. 네네. 그리고 남미는 잉카, 페루죠. 그 밑으로가 다 어디냐면 스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황금들, 예, 그 황금들이 다 스페인으로 넘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쟁탈을 하겠다고 영국 해적들이 막무가내로 다 달라든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예 공인을 해버렸죠. 가서 약탈을 해와라.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조니 뎁 같은 그런 이제 모티브의 영화에 나온 주인공처럼 이제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해적질을 하죠. 네네. 예, 그런 어떤 역사의 배경들 이것도 또한 스페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모티브도 스페인이 준 거예요. 네네. 예, 그 1492년에는 콜럼버스라는 영화도 다 스페인이 준 거예요. 네네. 예, 대항해 시대라는 것도 스페인이 열었어요.